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바로 조세총론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 취득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기본적으로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게 취득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테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과세권자죠.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시는 법률상 권리를 가진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법률에서 납세물을 부담하는 납세무자,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고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죠. 자,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에 당사자 중 우리는 뭐에 해당하죠? 납세무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가능하면 세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겠죠. 그 왜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거죠? 네, 딱 하나 여러분. 내가 세금을 냈다 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반대급부를 받는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한다면 무보상성. 세금을 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받는 대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납세무자는 속성상 항상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여러분? 줄이고자 한다는 게 기본적인 속성이고요. 과세권자는 거꾸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납세무자가 세부담을 줄이는 걸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관계가 바로 우리는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 충돌적, 대립적 관계라고 표현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과세권자는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것이고 납세무자는 어떻게 하는지 세부담을 뭐 하려고 한다? 줄이고자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과세권자, 납세무자가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과세권자는 우리 앞에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취득세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누구다 여러분? 도지사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도지사가 기본적인 과세권자입니다. 여기다 서울은 누가 되는 거죠? 특별시장이죠.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는 누가 되는 거죠? 광역시장이죠. 그래서 바로 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기본적인 과세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뭐냐? 모든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와 관계이시 없이 항상 누가 나온다 여러분?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가 나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그래서 이렇게 항상 모든 지방세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관청은. 다만 주의할 것은 이렇게 과세권자가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에 때는 납세 의무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무슨 규정을 적용하냐면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신고 납부할 때 취득세 과세권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지만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할 때는 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그냥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 신고 납부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그 과세권자인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보내주는 걸 바로 뭐라냐면 징수위임 규정이랍니다. 이거는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 편의를 도모하게 한 규정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별표 3개죠, 여러분. 요 부분은 단독 문제 또는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의 납세무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 취득세 과세 물건이 뭔지 종류 한번 가볍게 보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취득세 과세 대상을 뭐한 사람? 취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 나왔네요. 무슨 상? 사실상입니다.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세법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어떤 형식적 요건과 관계없이 실질,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는 거죠. 법률상 형식적 요건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시오. 이런 원칙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상이 나오면 항상 무슨 상이 나오냐면 무조건 사실상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부터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설사 형식적 요건인 뭐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형식적 요건이 뭐를 하지 않아서도 등기나 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였다면 취득했다면 이때는 취득한 걸로 모아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사실상 취득자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취득자. 자, 그런데 이런 거와 관계없이 여러분 특별하게 왜 의제 납세무자라는 게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부대 설비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자, 거기 조금 어려운 말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 이외의자가 가설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 나왔네, 여러분. 여기서 주체구조부는 여러분 건축물을 생각하시고요. 그 건축물을 취득한 자 이외의 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 여러분? 바로 임차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가설하였더라도 이때는 조세 채권 보존 목적상 우리 세법도 여러분 과세권자도 이 건축물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비교한다면 임대인을 더 좋아합니다. 왜? 이 임대인은 건축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이때 그 가설한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럼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고요. 가설한 자인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취득한 걸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요 임대인이 바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내리면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인 누가 임차인이 가설한 경우라더라도 그 가설한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누구를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무자를 하겠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여러분 지방세법에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와 주체구조부 취득자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는 누구 생각하시고요? 임차인 생각하시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누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임차인인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셨다시피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자, 이 조합이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할 게 있어요. 이렇게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조합원용으로 나오면 조합원용으로 표시가 되면 여러분 취득 명의자가 누구라더라도 조합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조합원료로 제시가 되면 여러분 이때는 조합이 아니라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본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용에게 귀속된다. 비조합원용에 귀속되는 거다.
비조합원용이다. 즉 조합원이 귀속되지 않는 거 그러면 그때는 누가 취득한 걸로 보냐? 그냥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한 걸로 본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 나오면 반드시 확인할 게 뭐냐. 조합원용으로 제시가 되면은 그때는 누가 취득한 걸로 보고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 것이고요. 비조합원용,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비조합원용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 상속 등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축복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물건을 상속을 받다. 그럼 그때는 누가? 상속인 각자가 자기가 받은 과세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를 부담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 있는 거는 여러분 그냥 가볍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점주주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과점주주.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과점주주는 단독문제 출제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됩니다. 과점주주는 단독문제 출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 서브노트에 보시면은 과점주주라는 것은 비상장법인의 비상장법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장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냐고요. 비상장법인에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 등을 50%를 초과한 자, 50%를 초과한 자, 이자를 바로 뭐라냐? 과점주주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50% 초과입니다. 50%. 그러면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0% 초과했다는 것은 그 과점주주는 그 비상장법인의 누구를 말하냐? 최대 주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 주주. 그래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없기 때문에 그 비상장 법인을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죠?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과점주주 개념부터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 교재 보시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되었다. 몇 프로 초과했다? 50% 초과했다. 그러면 그 과점주주는 해당 그 비상장 법인이 취득한 이 비상장 법인이 취득한 취득세 과세 물건을 누가 이 과점주주가 개인적으로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과점주주 그 비상장본이 취득한 취득세 과세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과점주주 네가 한 번 더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요 무슨 과세냐? 이중과세가 되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 이 취득세 과세 물건, 비상장본이 취득한 취득세 과세 물건에는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도 포함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에 주의할 건 아무리 과점주주를 하더라도 그 비상장법인을 뭐 할 때는 비상장법인을 설립할 때는 이러한 취득세 과세 납세 의무가 없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상장법인을 뭐 할 때는 설립할 때 설사 누가 있다더라도 과점주주가 있다더라도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을 설립할 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이 과점주주가 내는 과세 지분율은 여러분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냐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과세 지분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 비상장 법인을 설립한 후, 자, 여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와 그 다음에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 등을 추가 취득하면서 지분이 증가됐을 때 이걸 바로 뭐라냐? 기존이라 표현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존 과점주주 또는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지분이 증가됐을 때 그 다음에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처분해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주식을 재취득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이걸 바로 뭐라냐? 재차 과점주주랍니다. 재차 과점주주란다. 그래서 이렇게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과세 지분율은 크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기존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됐을 때,
그다음에 과점주주였던 자가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 지분율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그 과점주주가 된 날 지분 모두를, 그 과점주주가 된 날 지분 모두를, 과점주주가 된 날 지분 모두를 바로 취득세 과세 지분율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재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었다. 증가됐다. 그러면 기존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됐을 때는 그 증가 전, 그 증가되기 이전에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 이거를 뭐 했을 때만, 초과했을 때만. 그래서 증가되기 전에 최고 지분율보다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초과된 거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재차 과점주주. 그러면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처분해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재차 과점주주됐다. 그러면 그 증가되기, 다시 과점주주가 되기 전, 그 이전 과점주주 당시, 그 이전 과점주주 당시의 최고 지분율을 역시 뭐 했을 때만, 증가되었을 때만 과세가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과점주주 당시의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만, 증가됐을 때만 과세가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과세 지분율,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